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단원 시장 경제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와 가격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등교 계약 때 두 장의 유인물로 이제 그 한번 마지막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점검 시간에 보니까 많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수요나 공급의 변동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이제 4단원 시장 경제와 가격 파트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시장 경제와 가격이란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의미와 종류, 그 다음에 수요 공급과 시장 가격의 결정,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의 변동입니다. 요 세 소단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의미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남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시장 그러면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특화와 분업 그리고 교환이란 단어인데요. 이제 먼저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태초의 인간은 본인들이 이제 필요로 했었던 물건들을 다 자급자족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급자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해보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어촌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어업을 더 잘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더 많이 생산해낼 것이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평야가 많기 때문에요. 농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 생산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수산물, 물고기,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농산물, 본인들이 잘하고 또 결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들을 전문화한다. 이게 바로 특화입니다. 그럼 전문화하게 되면 나는 요거 어업을 잘하니까 이것만 할래. 나는 농업을 잘하니까 이것만 할래. 전문화, 즉 특화 과정 거치다 보면요, 본인들이 잘하게 된 것을 나눠서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분업인데요. 이렇게 특화와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는 어업을 잘하니까 물고기를 많이 생산해서 내가 필요한 농산물을 물고기와 교환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바로 특화와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생산된 많은 잉여 생산물들을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환의 이제 시작이 바로 시장의 어떤 시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시장을 보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대부분의 학생이 시장 그러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형 마트라든지 이제 시장 우리 뭐 재래시장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선 시장 그러면 눈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래한다, 교환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을 이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로 하는 몇몇 기업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로 교환이 이루어진 곳이라면 그곳이 이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건 바로 시장이 되는 곳이죠.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분류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구분입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이 상품이 완제품이냐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또 이 생산물을 만드는 어떤 생산 요소, 재료냐에 따라서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생산물 시장부터 가볼게요.
이 생산물 시장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장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그 밀접하게 있는 게 이제 신발, 가방, 옷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마트나 아니면 뭐 백화점, 시장에서 바로 이제 완성품들을 사게 되죠. 이런 완성품들 바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물 그러는데요. 우리가 우리 등 많은 소비자가 이제 알고 있는 시장은 바로 이런 생산물 시장이죠. 재화와 서비스가 바로바로 거래되는 곳. 그런데 신발이나 가방을 만들려면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있죠. 이를테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신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노동. 그리고 그 신발을 만들려면요,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토지. 그리고 신발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재료를 구매해야 되겠죠. 그 재료 바로 재료 구매하기 위한 돈,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발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이 거래되는 곳이 바로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이를테면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 우리 TV에 많이 나오죠? 예, 알바몬이라든지 알바천국 노동 거래됐죠. 토지가 거래되는 곳, 뭐 광주에서는 이제 뭐 사랑방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자본이 거래되는 곳, 많은 학생들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우리 은행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 이런 곳들이 이제 이 자본이 이제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분류. 거래하는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형태는요, 눈에 보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냐에 따라서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 수요자나 공급자, 즉 생산자나 소비자가요, 거래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를테면 백화점에서 혹은 재래시장에서, 동네 슈퍼에서 물건 사고 팔죠. 요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시장이 요즘에는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보이는 시장보다 보이지 않는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버렸죠. 이를테면 주식시장, 하루에 몇백 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 주식을 누가 가방에 일구지고 이구지고 하면서 돈 몇십 조를 이구지고 하면서 만나서 거래하고 이런 거 아니죠.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주식 사이트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인터넷 쇼핑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을 지마켓이라든지 쿠팡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클릭을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바로 이제 거래를 통해서 이제 며칠 뒤에 받게 되는 거죠. 눈에 그 시장 자체가 거래하는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렇게 이 거래하는 형태가 보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 주기입니다. 이 거래 주기. 늘 거래하지 않냐? 매일 거래하지 않냐? 그렇죠. 거의 매일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요, 이렇게 거래하는 모습 자체, 거래하는 어떤 거래하는 시장 자체를요, 매일 열지 않고,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주기별로 여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뭐 양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같은 마트, 이런 곳은 매일, 매 순간 열죠. 이렇게 항상 여는 곳을 우리는 상설시장이라고 하고요. 항상 늘기보다는 기간을 둬요. 예를 들면 3일에 한 번, 뭐 5일에 한 번, 이렇게 기간을 둬서 여는 곳을 정기적으로 며칠 약속을 했다 해서 정기시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 혹은 거래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늘 열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간을 두겠죠. 광주에서는 대표적으로 말바오 시장이 5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장을 열고 있는 정기시장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는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왜? 이 수요는요,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소비자, 주로 물건을 사는 사람, 쓰는 사람이죠. 여러분하고 저 거의 소비자 입장이죠.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해서 이제 연관된 개념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 바로 그 욕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나 저거 사고 싶다.
나 이 컵 사고 싶다. 뭐 나 이 컵 사고 싶다. 아니면 뭐 나 저 뭐 리모컨 사고 싶다. 이렇게 뭔가를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어떤 막연한 추상적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 이 컵을 개당 5,000원에 2개 사고 싶다. 구체적으로 가격과 수량을 정해놨죠. 이 컵을 개당 5,000원에 2개 사고 싶다.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과 수량을 정해놨을 때는요. 요 수요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로 바뀌냐? 수요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요 법칙입니다. 요 수요 법칙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의 수요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소비자의 입장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했었죠. 그러면 잠시만요. 소비자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요. 일단 많은 소비자들은요. 가격 어때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죄송합니다. 벗어나 버렸네. 가격이 오르면 어떨까요? 많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싸지는 나 못 사겠다. 즉 수요량을 어떻게 돼요? 줄일 수밖에 없죠. 비싸지니까. 그러면 화살표가 둘이 어때요? 가격과 수요량하고 반대죠. 예, 잘 보셨습니다. 바로 가격하고요. 왜 이러지? 가격하고 이 수요량하고 이 수요 법칙에서는요. 여러분이 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비싸지니까 못 사. 수요량 감소. 가격이 내리면 싸지네. 많이 사야 되겠다. 증가. 즉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가격과 수량은 무슨 관계? 예,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 관계. 여러분 반비례 아시죠? 그래프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한번 그러면 잠시만요. 반비례 그래프를 조금 이따가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공급 보겠습니다. 공급은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공급. 나 이 물건, 이 펜 팔고 싶다. 이거 펜 팔아야 되는데 안 보이나? 나 이 펜 팔고 싶다. 나 이 펜을 이번 그 여름에 많이 팔고 싶다. 이렇게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막연한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이 펜을 개당 10,000원에 100박스 팔고 싶다. 가격과 구체적 수량이 나왔죠. 나 이 펜을 개당 100개씩 팔고 싶다. 구체적 수량이 나올 때는 이것을 공급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공급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나 보겠습니다. 공급은요. 생산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산자 마음, 가격과 공급량 봤을 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쌀 때 팔고 싶을까요? 쌀 때 팔고 싶을까요? 예, 쌀 때 팔고, 죄송합니다. 비쌀 때 팔고 싶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어때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즉,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예,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무래도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가격과 공급량 자체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둘이 이제, 가격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격 올라가면은 어쩐다고? 네, 죄송합니다. 가격.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이 가격 올라가면 비싸지네. 올라가면 비싸지네. 비싸지니까 너 어때? 이때 팔아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공급 양을 어쩐다고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살표 같이 가죠. 가치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가격과 수량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곡선이 수요 곡선이고 어떤 곡선이 공급 곡선인지 맞추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학하고는 그래프 읽는 법이 다르다고 했었죠. 수학하고는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부터 시작이 되고 예부터 해결이 돼요. 이제 경제 그래프를 읽으실 때요. 수학과 다르게 Y축, 즉 가격부터 읽으시고요. 다음에 수량을 읽으시면 돼요. X축,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돼요. 그러면 가격, 얘가 비싸지니까 어때? 비싸다. 비싸면 물건을 어째 비싸지니까 비쌀 때는 못 사 조금밖에. 근데 가격이 다운됐네요. 싸졌으니까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예요? 예, 그렇죠. 바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 되겠죠. 잠시만요. 이게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과 수량을 보시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까지 같이 올라가는 비례 관계 있죠. 플러스 관계 있죠. 그래서 그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 여러분이 보셨으니까요.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활동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공급이 어떻게 변하고 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볼 건데요. 우선 먼저 이 시장 가격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시장 가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장 가격이 거의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첫 번째 기능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신호등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신호등 초록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 멈추죠.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에 있어서 적당한 가격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사고 싶다, 사야 되겠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신호, 나 저거 팔아야 되겠다, 팔 수 있는 신호, 요거를 주는데 이게 너무 비싸면 못 사, 싸면 이 손해본다, 안 돼, 이런 식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어떤 그 수요나 공급의 사이클을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은 경제활동의 신호등, 어떤 행동을 해라 말아라 결정할 수 있는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 가격은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버리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제품을 못 사겠죠. 못 사버리면 진짜로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 마스크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우리가 마스크 너무 비싸서 못 사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돈으로 이제 어때요? 마스크를 사게 되겠죠. 그 필요 이상의 돈, 괜히 거기다가 쓸 돈을 다른 데 쓰게 되면은 가정 경제에 훨씬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마스크 살 돈을 식료품으로 구매하면은 훨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안 돼 버리지. 너무 비싸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우리가 필요 이상한 공급을 많이 해버려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재고가 남겠죠. 재고가 남으면 이 재고들은 결국 버리게 되는 거죠. 잘못 버릴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데다가 다른 물건을 만드는 원료를 썼다면 이제 재고량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자원을 아낄 수가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적당한 시장 가격은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와 그다음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 이 수요와 공급이 이 만나는, 즉 소비자의 의견과 공급자 의견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지점을 바로 시장 가격 혹은 균형 가격이라고 해가지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왜? 그 지점이 바로 시장 가격이거든요. 수요량, 공급량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균형 가격이라고 돼 있고 균형 거래량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수요와 공급 곡선 딱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점이냐?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뭐가 결정되냐?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점입니다. 우리 균형 가격이라 되어 있는데요. 시장 가격 혹은 균형 가격이라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 시장 가격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수요자의 의견과 공급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돼서 여기서 균형 거래량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모든 시장에서 거래가요, 균형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요 구간입니다. 위의 구간,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초과 공급이냐? 여기 보시면 수요량은 바로 동그라미 지점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때요? 여기 스타 지점이에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동그라미까지밖에 없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스타까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게 이제 오버된 거라고 이거죠. 너무 많이 팔고 싶어요. 재고겠죠. 너무 많으면 어째요? 재고로 쌓을 바에는 그냥 떨이 하겠습니다. 공급자 간에 뭔가 결정을 하겠죠. 싸게 팔려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떨어져요. 이번에는 반대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요. 공급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동그라미. 다시 말해서 공급자는 요만큼만 줄 마음이 있어요. 팔 마음이 있어. 근데 수요자는요. 바로 이 지점까지 돈 더 주고라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요만큼밖에 팔 게 없는데 이거 이상을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요 부분이 오버된 수요, 초과 수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살래요, 제가 살래요. 공급자는 5명밖에 안 되는데 수요자는 10명이에요. 즉 공급은 한 박스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300박스예요. 그럼 서로 어때? 서로 살려고 난리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요. 공급 너무 많으니까 떨이를 팔게요 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다운돼서 균형 가격이 오려고 하는 점점 균형 가격이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초과 수요가 이루어지면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목돈 들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된 가격 말고 더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결국 어디가 맺어집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의견이 맞아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굳이 누군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이루어질 때 알아서 어때요? 수요와 공급이 조절돼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혹은 균형 가격을 시장 경제의 맞는 키라고 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아도 시장 가격에 의해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라는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이런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 볼게요. 먼저 수요 변화의 요인입니다. 수요가 어떨 때 이제 변하는 건데요. 크게 우리가 5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봐볼게요. 먼저 소득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 벌 때는 사고 싶은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월급이 200으로 올랐네요. 그러면 전에 못 샀던 가방도 사야 되고 전에 못 샀던 레고 프라모델도 사야 되고 살 게 많죠. 다시 말해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첫 번째로 소득입니다.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앞으로 더 사야 되겠다. 증가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기호입니다. 기호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더 좋아하냐 이겁니다. 여름에 TV 광고에 보시면요. 유독 탄산음료나 시원한 캔맥주 광고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여름 덥죠. 덥기 때문에 뭔가 시원한 거를 찾는 소비자가 늘죠. 소비자가 늘기 때문에 이 소비자 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어때요?
시원한 거 먹고 싶다 해서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맥주 수요가 어때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연관 상품의 가격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이제 예상이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웃지 못할 일로 이제 명품 가격이 오른다고 이제 기사가 한번 떴었는데요. 가격이 오른데 그럼 어때?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싼 거네? 그럼 지금 살래 하면서 지금 수요가 어쩐다고? 예,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린다는 거죠. 오른다고 예상을 했을 때 지금이 싸니까. 그 다음 소비자 수입니다. 인구수가 전에 비해서 늘었어. 그러면 그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현재 지금 인구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요. 노년 인구가 계속해서 해마다 늘고 있죠. 노인층 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층이 필요로 하는 뭐 돌봄이나 케어 서비스 아니면 노인들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제 그 쉽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이제 식사 대용 음료들 이런 것들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